2018년 한국경제. 구직 1인당 일자리수 일본은 1.59개, 한국은 0.6개. 당장의 최근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대한민국 일자리수 0.5개 전국에, 일본은 지금 1.2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완전 고용이 가능. 근데 그런 일본도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쉬었음 청년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즘 엄청나게 화제죠. 흔히 말하면 청년 실업부터 이래가지고 젊은 층들의 일자리가 없어, 아니면 뭐 의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노는 친구들이 많다. 뭐 그걸 뭐 통칭해서 뭐 쉬었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다. 그걸 어떻게 뭐 구제를 해야 되냐라든지 관련해서 특히 연초에 각종 뭐 다큐멘터리, 뉴스, 특집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뭐 당장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제분을 두고 계신 분들도 그런 뭐 자제분의 진로라든지 이런 거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박하이 방송이 뭡니까? 일본 정부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은 아니 오상 뭐 취업도 잘 되고 한다라는데 이런 쉬었음 이런 거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 사회도 이 쉬었음과 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의 이 쉬었음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일본의 쉬었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했으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1월 14일 기사입니다. 작년 취업자 수 10만 명대 증가에 그쳐 30대 쉬었음이 역대 최대다. 뭐 이런 비슷한 기사가 정말로 많이 뜨죠. 한국일보, 쉬었음 청년을 누가 껴안을까? 지난해 2030 세대 가운데 구직 활동마저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71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연간 고용 동향이라는 지표를 냅니다. 한국에서. 그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연령 계층별 취업음 인구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를 이제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쉬었음이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제 뭐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료에도 쉬었음이구나. 그렇죠. 뭐 이 단어가. 그렇죠. 뭐 그냥 고유 명사죠. 쉬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자, 그리고 이 뭡니까? 대한민국 이 정책 브리핑 자료 이외에도 한국은행 자료죠.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이래 가지고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이 이제 올해 1월 20일에 이슈 노트 이래서 이제 쉬었음 청년의 특징 및 평가 이래 가지고 비교를 막 해놨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쉬었음이라는 단어 비슷한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니트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네. 니트는 일본에서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니트를 얘기할 때 대충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니트, 한국으로 치면 쉬었음의 사람들의 이미지예요. 예, 뭔가 좀 의욕이 상실되고 좀 이제 뭔가 좀 그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있을래. 약간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니트는. 그러네요. 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일하는데 넌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이제 뭡니까? 아까 그 한국은행이 만든 그 청년 리포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쉬었음, 이 청년 문제는 과거 일본의 취업 비행하기 세대랑 닮았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하게 난이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고용과 노동 지표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구인 배수가 뜹니다. 전국이 0.5고 서울이 0.37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자리 하나당 사람을 몇 명 이제 할 수 있을까? 그 차이거든요. 1을 넘어가면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다는 거고 1 미만이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적다는 건데 서울이 극단적으로 일자리가 적다는 말이에요. 0.37. 일본의 취업 빙하기 역사적으로 그때 시절에 일본의 구인 배수가 0.4에서 0.7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일본 옛날 취업 비행하기보다 훨씬 더 취업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특히 서울 보면. 특히 서울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저게 또 100% 그렇게 맞지 않는 것도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반은 맞고 반 틀리다 했잖아요. 일본의 과거 취업 희망자별의 구인 배율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1990년대도 일본은 항상 1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은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에 뭐예요? 취업 빙하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왜 이게 진짜 취업 빙하기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의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은 신졸자 일괄 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졸자 일괄 채용.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있죠. 이게 뭐냐면은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취업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가 있어. 그래도 거기 못 들어가요. 구인 배율이 1 이상이면 기업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인데 그런데도 취업 비양이 있대. 그 사람들을 채용을 못해서 기업이. 룰적으로. 그때는 정말 대학을 졸업해버리면 모집 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취업 빙하기인데 우리 회사는 이번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합격자를 냈는데 이 합격자에 더블 합격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이 도망을 갔어. 그러면 정원이 남네? 인원을 더 채우고 싶은데 못 채워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공석을. 대신 뭐 다른 데 취업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추가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 해는. 내년에 다시 넘어가. 이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엄청 비효율적이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에 있는 약간 병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게 왜 있나? 종신고용. 들어갈 때부터 꼬이면 안 돼요, 족보가. 대학교 졸업한 친구를 만 23살에 딱 취업을 시켜가지고 60세까지 회사가 뭡니까? 사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일도 가르치고 연수도 돌리고 그다음 해외도 뭐 보내고 이러면서 정년 때까지 회사가 관리를 한 이 시스템. 이 일본은 과거부터 있다 보니까 이 취업 빙하기 때는 빙하인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도 똑같이 돌렸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기업은 인원이 빵꾸가 나고 구직자는 노는 백수는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아, 그때 실수했구나. 그래서 일본이 뭐가 생겼냐?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3년 이내 기졸자는 신졸자로 받아줍니다. 이때쯤 일본이 뭘 눈치챘냐? 아, 그때가 2000년대 초반 때가 취업 빙하기였구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신졸자, 프레시맨으로 취급을 해줍시다. 기업들도. 이 친구들이 취업 재수생이라 하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해줍시다. 라고 2010년에 후생 노동 대신이 엄청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도입을 시킨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이게 모든 기업에게 갔냐? 아니에요.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족보 꼬이니까 싫다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일본은 계속적으로 매년 제발 좀 이거를 정착화 시키자. 이래서 요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정착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제일 유명한 기업 도요타의 신졸 채용 정보. 신졸자예요. 응모 자격입니다. 2022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졸업 예상. 예전에는 이게 2026년 3월 만만 나왔어요. 딱 요거 하나만. 근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 너 좀 봐줄게. 요렇게. 이게 일본이 바뀐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이게 일반적이지만 그거도 2010년대부터 시작한 최근 시스템. 최근 시스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공채를 하더라도 뭐 대학 휴학 아니면 졸업한 친구를 다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취업 빙하기 때 일본의 그런 뭡니까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거랑 우리나라랑 케이스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똑같이 하면은 얘기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오상 요즘 보면은 뭐 일본은 일자리가 많고 우리나라랑 상태가 다른 건 맞잖아요.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2018년 한국경제 구직 1인당 일자리수 일본은 1.59개, 한국은 0.6개. 이게 2018년 당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매년 뜨죠. 당장의 최근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대한민국이 아까 이거 구인 배수 일자리수 0.5개 전국에. 일본은 지금 일자리수가 몇 개예요? 올해 1월 30일 일본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2015년 6월 구인 배율 1.2배. 대한민국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5개인데 일본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2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완전 고용이 가능. 그럼 뭐 역시 일본이 훨씬 낫네. 일본이 엄청 좋네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일본 후생 노동성이 조사한 일본의 프리터, 알바만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니토, 쉬었음의 인구 추이입니다. 일본의 프리터 숫자 2023년 기준으로 176만 명, 일본의 쉬었음 친구 약 6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일본은 완전 고용이 가능한데 쉬었음이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적으니까 이렇게 쉬었음 친구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본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2개, 일자리가 많은데 과거부터 꾸준하게 쉬었음 친구가 60만 명 계속 나와요. 왜 나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저런 이런 일자리 숫자라는 건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제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여러분 지역 주변 분들 아무 일이나 가고 싶은 쉬었음 청년은 없잖아요. 적어도 회사에서 정장 입고 출근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좀 대기업 이름 들어봤을 만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고 싶으니까 내가 쉬었음 하면서 스펙이나 올리든지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지 굳이 대학교를 안 가도 취업할 수 있었던 장소를 그 친구들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통계가 나오죠. 일본의 기업 규모별 구직 배율수. 종업원이 5,000명 이상인 기업 구인 배율수. 대기업이네요. 대기업이죠. 꾸준하죠. 0.34입니다. 항상 1 이하네요. 항상 한 0.34를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1,000명에서 4,990명. 이 정도면 이제 중견기업 정도 되겠네요. 이때 되면 이제 1이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되면 이제 1.43 올라가요. 일본 기업 중에 90% 이상은 일본은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1.43이니까 요 숫자가 뜨는 거예요. 일본의 쉬었음 친구들이 아까 왜 이런 이미지로 욕을 먹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원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이 쉬었음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쉬었음 친구들은 야 그래도 모집하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 안 가. 그 친구들이. 그냥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친구들은 뭐예요?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일본은. 니트는 뭐야? 일본에서 뭐 저건 개인의 태만이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이 잘 없어요. 일본에서 이런 니트까지 됐다면 있잖아요. 취업은 어디나 괜찮다. 일단 일이나 해라. 아, 예요. 뭐 기업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뭐 상관없어. 일이나 해라.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수준은 높지는 않아요. 일을 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트 옆에는 뭐예요? 프리터가 있잖아요. 프리터 170만 명. 이것도 같이 들어가.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니트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프리터도. 그래도 편의점 알바거나 택배 알바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 하는 경제활동 조금은 하고 있으니까. 알바식으로. 니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 대한 뭡니까? 사회적인 뭔가 잣대가 엄격하게 좀 들어가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항상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일을 해야 하면은 뭐 일본이 해외 노동자가 안 들어와도 되는데 다른 나라 수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친구들을 계몽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억지로 있잖아. 일 안 하자면 세금을 떼야 돼. 뭐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본 친구들보다 학생들 기준으로. 스펙도 쌓고 영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학교 학점 관리도 하고 그게 대한민국 학생들이에요. 일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이지 일본에서. 일본 노력을 안 해도 취업이 기본으로 되는 나라니까 예, 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뭐 국뽕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기업이 사람 만든다. 이게 일본이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학생 입장이 되면은 부럽죠. 그런데도 쟤들은 쉬었으면 야 좀만 그중에서 좀만 노력하면은 일본도 좋은 기업 가요. 도요타 가고 그래요. 우리나라 학생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본 학생들은 부러워하는 게 좀 생기는 겁니다. 왜?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일본 애들은. 아까 저 뭐예요? 0.34라 하더라도 대기업이잖아요. 뚫으면 뚫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쉬었음 청년에 대해 보도를 할 때 아이고 좀 뭔가 그지 사회가 구제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일본의 뭐 빙하기 이런 걸 비교를 한다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느껴진다면은 일본의 이런 뭡니까 지표를 봤을 때 일본은 뭐라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큰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쉬었음 청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모두의 뭡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쉬었어 이러면은 말이 나오죠. 뭐 너 나가도 뭐든 일이나 해라. 뭐 저런 일 뭐 저런 걸 해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이면 그게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가 적으니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2030이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윗세대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의 시어스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윗세대들의 문제예요. 그 윗세대들이 일자리를 길을 열어준다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주지 않으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 뭐 시어스 청년이 똑같이 있긴 하지만은 일본의 시어스과 한국의 시어스는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일본에 있으면은 일본 청년들이 뭔가 우는 소리 하는 걸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나오죠. 뭐 바깥의 방송 많이 했죠. 예전 오야가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인생 부모 잘 만나는 게 다다. 그리고 요즘 일본 청년들에게 그 유행어가 있죠. 뭐 몇 년 전부터 유행어인데 인생이 무리 게임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세와 무리게. 무리게. 이게 뭐냐면은 인생은 정말로 깨기 힘든 게임이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배가 불렀어요. 농담하는 게 배가 불렀어요. 그거를 대한민국 학생들 아니면 저기 있잖아. 중국 애들한테 얘기해봐요. 일본 청년들이 인생이 무리 게임이래. 그러면 한국은 뭐예요? 예, 그거는 엔딩이 없는 게임이에요. 클리어 불가능한 버그 게임이야. 중국은 뭐야? 게임 설치가 안 되는 게임이야. 뭐 사람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한국 교육과도 알고 일본 친구들의 그런 것도 알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배가 부른 게 맞거든요, 일본에서는. 예, 이게 일본에서 보면 유토리 교육부터 이래가지고 경쟁을 죄악시하고 다 같이 이제 있잖아? 다 같이 위아더 월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산물이야 말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어스 당사자분들 그 한일 간 비교하면 좀 압박은 일본이 잘 없는 편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압박이냐면 부모님에서 오는 압박. 그렇죠, 그렇죠. 아마 한국은 있잖아. 여기까지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은 취업을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일본 부모님 분들은 그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저희 방송 제가 얘기하지만은 부모 세대부터 안분지죠. 분수에 만든 상. 예. 나의 분수에 맞는 살면 살면 되니까 너 헛된 꿈 꾸지 말고 대충 나가서 뭐라도 해라가 일본 부모의 마인드예요. 예. 예를 들면 있잖아요. 시어스만 하고 있는데 나는 토요타 가고 싶다. 토요타 가기 위해서 노력할게 하면 샤득이죠. 그죠? 부모가 샤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아니다. 정신 차리면. 일단 뭐.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라.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케이스 가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등장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딸이 등장을 하고 뭐 하나 해보려면은 그게 뭔가 좀 있잖아, 밟히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설 아닙니까? 설날에 친척 어른 만나기 무섭고. 왜? 비교당하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비교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차라리 쉬었음을 하는 게 낫다 라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문화에 기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 쉬었음의 친구의 문제가 될까요?는 아니죠. 예, 사회의 문제죠. 그리고 당장에 쉬었음 안에 있는 친구의 문제인 경우도 있죠. 특히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받을 일이라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나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테크는 한다. 요즘은 그러네. 예. 그걸로 한 인생 한 방이지. 언제 뭐 어디 작은 기업 취업해서 서울에 아파트 사겠어. 야, 택도 없다. 그런 식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쉬었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내면에는 뭐예요? 어느 한쪽은 야,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어느 한쪽은 뭐예요?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사회적으로의 나의 위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부모, 친척, 친구, 지인, 그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의 쉬었음의 인구는 어찌 보면 좀 아까 말한 취업자 수를 떠나가지고 사회가 좀 뭔가 그걸 바꿔줘야 되는 무드가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존재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